지금처럼 여러 가지 오락물도 없고 허구의 소설도 영화도 없던 시절, 선인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그 속의 상황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겹쳐 생각하고 역사 인물의 처지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봤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다른 고전들과 달리 논어에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면이 있습니다. 송나라 재상 초보는 송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어를 절반만 읽으셔도 천하를 다스립니다. 이제 우리가 2주일 동안 함께 보게 될 책이 심경호 교수의 동양고전 강의 논어거든요. 네, 세 권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한테 읽는 법을 주셨어요. 재밌게 읽는 법. 네. 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네, 그 모든 책은 뭐 완독을 하는 게 물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고전은. 그런데 이 논어는 특수하게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록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펼쳐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 부분을 찬찬히 읽으면서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논어가 네. 다른 고전과는 다른 매력적인 그런 독소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도 된다 이거죠? 네, 아무데나 묻지도 펼쳐서. 따지지도 않고 한번 그냥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하나, 펼쳐볼게요. 둘, 셋. 자, 저는 네. 어디가 나왔냐면은 49강 기왕지사는 기왕지사. 벌써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다 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8일 제21장 성사불설 112페이지네요.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잘못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큰 선생님으로서 제자한테 너무 그 과거의 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도 한번 펼쳐봐도 될까요? 펼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아끼는 이의 죽음 89강입니다. 안회는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고 잘못을 2번 거듭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묘한 회자 호왕 뭐 이렇게 막 돼 있는데요. 네,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공자는 조국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철안천하라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이상이나 본인의 그 철학적인 이상들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네. 되지 않았죠. 네. 그때 아주 어린 제자로서 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공자님을 옆에서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30 불과 30세 정도 이제 노나라로 돌아갔을 무렵 돼서 아내가 죽고맙니다. 아, 가장 아끼는 본인의 그 학문적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전수했고 또 실제로 그걸 실천했던 제자인데 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펐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이 나를 망쳤다라고까지 막 얘기할 정도로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가 왜 이 훌륭한가 하는 것을 참 멋지게 얘기했는데요. 공자 자신도 학문을 좋아했다. 나는 성인이 아니고 나는 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인정했던 제자가 바로 죽었지만 이 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정말로 안타까워한 거죠. 불행이 네. 단명이라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끼는 자의 죽음에 방점 찍지 말고 아끼는 자의 방점을 찍으면 돼요. 그 아내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요. 네, 이것은 남의 그 죽음을 혹은 가까운 이의 죽음에 대해서 네. 우리가 너무 슬퍼한다는 것보다도 네. 정말로 남에게 아끼는 존재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아끼는 존재를 찾아야 되겠죠. 아. 그래서 그래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논어는 공자가 이제 그 논어의 내용에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공자의 말씀이지만 공자가 직접 쓴 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논어가 최초로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완성된 건 한 500년이나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들이 이 공자 당시의 어록만이 아니고 제자분들의 어록도 있고
공자의 또 제자의 또 어록인 것 같은 부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네. 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공자는 중국 역사 인물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상가잖아요. 그 정도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라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도 받고 집안도 좋고 인물은 직접 보지 않아서 뭐 모르겠지만 엄친한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공자가 어린 시절 좀 불우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공자의 사실 그 일대기에 대해서는 네. 이 논어라는 책과 그다음에 사마천의 그 사기에 공자에 대한 그 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근거로 볼 때 대단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본인이 아주 젊어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재주가 다방면이긴 한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기록한 이 논어가 아닌 다른 책들이 공자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도 보게 되면은 아주 귀족적인 그런 집안이 아니었고 네.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15이 되었을 때 나는 학문의 뜻을 둬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전환기로서 생각을 해서 네. 예, 자기 인생을 헤쳐나간 참 우리 가까운 주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네, 저는 인지생야직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네. 그러가 아마 일본에 보시면은 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주 선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실제 우리가 살면서는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많지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지생야직이라는 그래서 논어 전체를 통관해서 우리에게 논어가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한마디는 고들직자인 것 같아요. 고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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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고들직 한마디로 논어를 요약해 주셨는데 네, 오늘 논어 심경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15살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 또한 배움의 실증을 낸 적이 결코 없으며 애써 공부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잊어 늙음이 이르러 오는 것도 몰랐다. 실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가치 있는 것을 배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벗과 함께하는 즐거움. 유붕자원방내면 불역 라코아.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아.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학문은 자기 자신을 닦아 나아가는 일이기에 군자는 남이 자신을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 위선을 경계한다.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말 잘하고 얼굴빛 꾸미는 자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 속은 음침하면서 겉으로만 매끄럽게 처신한다면 그는 위선자다. 매일 반성하다. 증자왈 오일삼성 오신 하노니 오인 모이 불충호아.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불충하지 않았나. 법과 더불어 사귀면서 불성실하지 않았나. 전수받은 것을 못 익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배움의 진정한 뜻. 자하왈 현현하되 역색하며 사부모하되 능갈기력하며. 자아가 말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꿔서 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할 줄 알며 군주를 섬기되 그 몸을 바칠 줄 알며 붕어와 더불어 사귀되 말할 때 성실하게 하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가 배웠다고 하겠다. 허물을 고치라. 주 충신하며 무 불여 기자여 과 증물 탄계니라. 충신을 주로 하고 자기만 못한 자를 벗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며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허물이다.
사람을 보면 안다. 부지의 관기지요. 부몰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개어 부지도라야 가위 효의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해동을 살피되 3년 동안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 이를 수 있다. 효는 그저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명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에 맞는 뜻을 따르고 도리에 맞는 명을 실행하는 것이 효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학습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그죠? 네. 지금은 한 단어로 쓰지만은 학과 습이라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 학자들의 이제 풀이에 따르면 이 논어에서 이제 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두 가지 적어도 크게 좀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의 학은 뭔가 위대한 스승이나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는 게 학입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배운 것을 수시로, 이 시라는 것은 수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네. 수시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네. 시습이 여기서 왔죠. 네. 학이 시습에 거기서 그렇습니다. 왔군요. 여기 또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면은 그 하회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하회마을.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옥산서원에 가보시면 옥산서원에 가면 그 서원의 이름들이 전부 다 이 논어의 이 구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원에 시습제라는 게 많습니다. 그건 시습제. 말하자면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시습제라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학이 시습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사실 논어 전체를 일관되게 얘기하자면 그 호학이라는 걸 참 우리에게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호학. 아까도 학문을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좋아하면은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이 시습 부력 열호화 그랬거든요.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학문하는 것이 마치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고 이 자체가 무의미한 이런 거라면은 즐거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자기의 주체를 찾아 나가는 공부, 자기를 살지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려서 논어를 읽을 때도 다르고 또 중년 또 다르고 또 노년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년이 되셔도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즐거움이거든요. 네. 아주 순수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사실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순수한 즐거움이 없으면 이 학문이 성립하지 그럼 않지 않습니까? 제 네. 친구는 지금 네. 이제 나이가 네. 50에 가까운 친구인데 50인데 지천명의 네. 나이. 지천명인데도 그 친구는 취미가 뭐냐면은 네. 수학의 정석 푸는 거가 취미래요. 우와. 자기는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좋대. 그 이과생인데 전자과학 진짜 나왔는데 대단하시네요. 취미가 수학의 정석 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거나 네. 고민 근심이 있을 때는 혼자 수학의 정석을 펴서 문제를 한 3페이지 정도 풀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좋다네요. 혹시 흰머리 안 나셨어요, 그분? 많아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저는 그렇게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 법과 함께하는 즐거움. 음. 학자든 어떤 직업이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좌절이 없을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사실 그렇죠. 뭐 책을 써도 네. 많은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그러면 사실 지금 다 화를 안 낼 사람은 없습니까? 화가 없습니다. 그죠? 난다. 네. 또 공자님도 논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구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또 어떤 데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쓸쓸함 같은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살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남의 그 명예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개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은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참 여쭤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 배움의 진정한 뜻에서 배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박지원도 농민 부부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봉산학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지금은 완벽하게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네. 네. 어느 농민 부부가 우리 그 소학이라고 왜 어렸을 때 배우는 책이 옛날에 고전에 소학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열심히 읽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것을 보고서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을 써줬어요. 말하자면 전기를 써준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걸 썼느냐 할 때 연안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지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삶에 연관시켜서 실천해 나가는 거 체득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바로 이 농민들은 그 양반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부를 했다. 이런 거죠. 이 배움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어떤 경륜 네. 네. 또는 어떤 남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윤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공부다라고 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안박지원은 그런 면에서 가장 논어를 잘 읽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논어의 이 내용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때문에 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서구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구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비해서 이 공자는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이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유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딱 현대에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하나의 그 참조 준거가 되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한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으려고 할 때면 굉장히 쉬운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뭐 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맞아, 말도 있듯이 맞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효도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논어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네. 사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이 구절이 좋아요. 근데 누가 날 좀 알아달라고요? 사고사님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0232님, 지요 쌍친낙, 가와만사성, 자식이 친가 처가 양부모를 기쁘게 하니 집안 모든 일이 잘 되도다. 이런 말 있어요? 네, 논어의 구절은 아니지만 참 좋은 말이죠. 자요. 네. 네. 자요. 지요가 아니었습니다. 자, 7643님,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않는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이죠. 예, 뭐 비슷하게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도연명이 즐겨했던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8203님. 8203님, 일신, 오일신이란 문구가 떠오르네요. 새롭게 또 새롭게 몸가짐을 바로 하란 뜻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거 사실 대학에 있는 말인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일신, 논어의 일신. 정신하고도 일치되는 말입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니까 네. 굉장히 야단치는 말이 금여획. 지금 너는 금을 긋고 있다. 이게 논어에서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금요일. 금여획. 넌 지금 금을 긋고 있다. 그렇게 금을 긋지 말고 항상 새롭게 자기 자신의 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지금 고전 읽기 듣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초등학생 여러분 책상에 금 긋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자, 김진희님 세용지마란 말을 아주 좋아해서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맡은 바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촌부입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인숙님, 사불급설, 내 말이 끄는 술에도 혀에 미치지 못한다. 말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무게를 보여줘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상당히 여기 나온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논어에서는 언행의 일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네. 쓸데없이 그 실천하지 못할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정치적인 네. 언어도 그렇고 일상의 언어에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박창영님은 저는 궁죽통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히는 일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뚫리고 통하는 길이 있다고 하니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아서요. 네.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논어의 말은 아니지만은 주역 전체에 통하는 말이고요. 네. 사실은 동양고전 전체에 통하는 말입니다. 네. 아까 세옹지마하고도 통하는 얘기죠. 그렇네요. 모든 것을 지금 완결된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음번에 새로운 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항상 네. 이제 정말 나는 방송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김의 태도. 유자왈 신근어이면 언가 보게하며 공근어예면 원치 요게하며. 유자가 말했다. 약속이 의리에 가까우면 그 약속은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주인을 정할 때 친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친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은 언행과 교제에서 마땅히 처음을 근실하게 하고 마지막을 잘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차하게 행동하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빈부를 초월하여 자공왈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되 하여하니고. 자공이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쭈자 공자께서는 좋기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빈이 무첨 부이 무교라 휘호했다. 가난하면서도 즐기며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한다고 자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고자 했기에 이 구절을 붓으로 적어 남긴 듯하다. 남을 제대로 알라. 불환인지불기지요. 환부지인이 아니라.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기에 자기 반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그를 추천하고 발탁해서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을 알지 못하면 시비와 사정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덕으로 하는 정치. 위정이덕이 비여 북신이 거기서 이어든 이중성공진이라.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무별들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왕도 정치. 도지이덕하고 제지이례면 유치차격이니라.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된다. 덕을 완성하는 길. 5. 10유오 이지유학하고 32립하고 42 불혹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욕하야 불유군이라.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 사리를 의혹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지금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장대한 뜻을 지닌이라면 공자가 스스로 밝힌 조도의 순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뜻을 세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것 없다. 공경해야 참된 효. 자유 문효한데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 능양이니. 자유가 효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지금의 효라는 것은 봉양을 잘함을 두고 말한다. 하지만 견마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 봉양이 견마 기름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공자 당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봉양을 잘하는 것을 효라고 여겼다. 하지만 공자는 어버이에게 음식을 바쳐 보양한다 해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다면 부모 봉양이 개나 말의 양육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경계했다. 불경의 죄를 심하게 말해 깊이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나이 40이 되어서 남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걸로 끝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논어 무서운 전체에서 말이죠. 너무 제일 무섭다.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40이라는 나이 어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 이만큼 어떤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네.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도 있고 네. 혹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자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그것을 살아가야 될 시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그 끝장이다라고 할 때 한문이 종자가 나오잖아요. 종자가 나오죠. 아, 네. 네. 사실 그 한자가 뭐 한 3만 5천 자, 지금 뭐 8만 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육용 한자 지금 1,800자하고 40 몇 글자를 더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논어에 쓰인 한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뭐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2,000자 정도일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걸 하루에 다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네. 그날 필요한 부분을 아무거나 골라서 네. 그 문장을 원고지 같은 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베껴쓰기. 베껴쓰기죠. 네, 그래서 좋네요. 너무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네. 그것을 그 문장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자뿐만 아니라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도 모르게 그래요. 몸에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체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학이 시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빽빽이구나 한문은. 수시로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렇네요. 권진영 씨 트라우마 다시 돋네요. 드라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네. 꾸준히 하는 거.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논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알아보는 법.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안이면 인언수제리요. 인언수제리요.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 편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올바로 살피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바탕인 것이다. 온고지신,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이니라. 옛것을 탐구하면서 새것을 알아나가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먼저 실천한다. 자공이 문 군자한데 자왈 선행 기연이요 이후 종진이라. 자공이 군자에 대해 여쭈자 공자께서는 말할 것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실천을 우선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루 사랑한다.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이 부주은이라. 군자는 두루 사랑하되 편당하지 않으나 소인은 편당하되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두루 사랑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친하든 소원하든 어질든 어리석든 간에 각각 그 분수에 맞게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배움과 생각함,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학 즉 퇴니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알미란 무엇인가? 유아 회여 지지호인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아니라. 유야, 너에게 알에 대해 가르쳐 주겠노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니라. 사람 쓰는 법. 거직조조왕 하면 즉민복하고 거왕조저직 하면 즉민불복이니라. 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쓰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알아보는 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행위를 살펴보고 그 행위의 의도를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진정 즐거워하는지 살핀다. 이거 좀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사실은 고대 이 동양의 정치론이라는 것은 용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네네네. 하는 네. 사이였습니다. 사실은 현대 그 서구의 정치학도 용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정부에서도 여러 강요들 뽑을 때 그 용인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인사.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인성을 살필 때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만 살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교훈 영색의 사람도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론만 반듯한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단계를 두어서 생각을 하라 이런 거죠. 맹자의 경우에는 왜 눈동자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눈동자. 사람이 그래요. 눈동자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
깊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노동자를 살펴야겠어요. 네. 저는 그 옹고지신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와서 또 한번 반가웠는데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아간다. 중용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로 고전 읽기 모토죠. 공자는 스승의 자격으로 옹고지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옛 것을 공부해서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옹고지신이 어려운 말이에요. 옹고지신. 옛 것을 덮여서라고 했는데 옛 것을 익힌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 것을 알아나가는 건지 옛 것은 고전은 고전대로 공부하고 현대는 현대 걸 공부한다는 건지 이거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스승이라고 하는 것. 남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고 남에게 특히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 구절이. 저 어렵고 스스로에게 늘 부끄러운 구절입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논어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로가 물었잖아요. 아니, 자로에게 이제 공자께서 너한테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그게 아는 것이야. 이게 참 깊이 있는 말 아닙니까? 저잖아요. 네. 저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솔직해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것이 이 구절이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이 구절 읽으면 어떻습니까? 회여 지지오인저 지지위 지지오 부지위 부지오 이렇게 해서 지지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지배배 맞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 네. 같다고 예전에.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런 패러디화되고 하나의 코믹한 그런 소재가 될 만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안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제가 아인슈타인의 그 전기를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이것에 해답을 풀기 위해서 시간을 쏟기보다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중에서 55분 이상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사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느냐. 사실 이 알매는 그 알매 대상도 있지만 알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알을 실천해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